꼭 입시라는 것의 틀에만 갇히지 않게. 그러니까 얘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평생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문화적인 부모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양육의 부담을 덜기도 하면서 아이한테 실제로 필요한 것을 또 제공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동료 엄마들을 볼 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자가 되고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바꾸는 거죠. 또 내 아이가 아우 그렇게 빨리 미술에 재능이 있는 줄 알면 나도 그렇게 하련만 지금 내 재능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왜 그럴까요? 애가 재능이 없어서 그럴까요? 엄마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엄마들이 또 부모들이 학교가 사회가 무조건 국영수 위주의 네. 학습 이걸로만 애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애의 재능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예체능 무조건 돈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쪽으로는 안 가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내가 모르니까. 근데 알면 이것도 또 쉬운 길이거든요. 근데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적인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거야. 그럼 애가 거기서 자기 길을 찾아요. 왜냐면 난 저기가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 부모는 내가 여기로 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는요 헷갈려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지만 부모가 좋아하는 건 저거야. 근데 나는 부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얘가 요걸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안 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일로 그냥 얘랑 나랑 합의하에 가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 또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아, 여러분도 남의 애를 보면 어머 쟤는 참 이걸 잘하는구나. 그런데 그 부모한테 애가 이걸 잘해. 우리 애가? 그러죠.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아, 몰랐어. 네. 나는 보니까 금방 네. 보이는데 애가. 아, 남의 애는 보여요 다.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애도 그렇다는 거죠. 보면, 예. 네. 우리 애도 다른 사람이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는 걸 또 안 믿죠. 그쵸. 아유, 하루 봐서 뭘 알아. 우리 애는 내가 잘 알아. 네, 맞아요. 근데 애도요. 여러분 혹시 어려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부모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가 원하는 방향인 것처럼 네. 말하고 행동했고 네. 자기 감정을 숨겼던 적 있죠. 많죠. 많죠. 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가 그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한 번만 물어봐 줬으면 지금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입시 문제에서 저도 입시 처리되면 상담이 많이 와요. 그게 엄마들이 막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올라가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는 문제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때 내가 대학 이름을 볼 게 아니라 과를 봤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됐다고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과를 보고 보냈다고 하면 나중에 아, 그래도 한국 사회는 그렇죠. 아, 네. 대학 이름인데 네. 또 이게 걸려요. 그렇죠. 아까 모든 제가 게 뭐라 다 그랬어요? 그런 거죠. 완벽한 부모는 없다. 없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선택하게 했으면 부모는 어때요? 예,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애도 여한이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많은 부모들이 애가 넘어질까봐 앞서가서 돌을 다 치워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애가 돌이 있어서 걸려야 넘어져도 보고 아 넘어지니까 깨지는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어때? 돌을 보면 깡충 뛰어넘는 점프력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돌만 치웠지 애가 점프력이 생길 수 있는 기회는 차단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완벽한 부모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건 결국은 뭐예요? 애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애들한테는 어때요? 예, 배움이 되는 거예요. 배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 방송 딱 끝나고 나면 다 학원 갔니? 예, 어디 보내야 돼?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60분 부모 교육은요. 꾸준히 봐서 이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맞아요. 자가 면역력. 아, 내가 이게 또 요새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걸린 거지. 네.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꾸 이렇게 돌아서야 돼요. 근데 옆집이 보고 뒷집이 보고 그렇게 하면 아, 네, 저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야지. 그러니까요, 남 따라서 장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지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뭐 친구가 가서 따라갔어. 그럼 걔 죽으면 너도 죽을래? 그렇게 어른들이 네.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니죠. 그리고 정신 차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참 문화적인 양부모 이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저도 사실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고 또 주위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악기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딸 네. 친구들 보면 이제 그 엄마들이 이제 그 보내놓고 나서 엄마들께 하는 얘기가 쟤 때문에 애가 물질적으로 재능을 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제 레슨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하니까 속옷 한 번 제대로 사본 적이 없다. 세상에. 예, 그러고 겉옷은커녕 나서- 속옷까지. 네, 근데 또 경연대에 나가가지고 네. 이제 이게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아이한테 막 퍼부니까 이제 둘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예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하고 똑같은 딸 낳아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그 얘기를 저희 때도 들었지만 저도 우리 딸한테 하고 있고 그 엄마도 그 딸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아이의 재능을 문화적인 양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선택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채워주려고 하니까 이런 원성들이 우리가 받았던 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도요, 이게 문화적인 양부모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네. 처음에는 애들이 그 관심, 취미, 적성 이런 게요, 10번 바뀌어요. 그래서 뭐를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걸로 바로 밀어주면 안 돼요.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 내가 겁만 받구나. 난 이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럼 애가 이제 포기해요. 그랬다가 또 다른 거 이거저거 해보다가 또 아이 그래서 난 역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럼 이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진로 문제와 관련돼서 쓴 책이 너만의 북극성을 따라라라는 책이에요. 그건 뭐냐면 애들이 북극성이 변하지 않는 별자리잖아요. 계절하고 상관없이. 애들한테는 다 북극성이 있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고 뭘 하고 싶어. 그게 애가 타고난 거예요. 근데 애들 때는 더 활짝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별이 있으면 거기에 현혹되잖아요. 네. 자기 북극성은 이건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모가 이해하고 그렇게 변덕을 부리고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는 방황과 갈등의 시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기예요. 그게 사춘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방황이고 갈등이고 할 시간이 없어. 빨리 정해갖고 그 길로 가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혼선이 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대학 졸업한 다음에 더 큰 문제라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그거 알면서도 똑같이 이제 키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적 양부모라는 걸 여러분에게 특히 권장하는 이유는요. 부모가 내 부담을 덜겠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한테 실제로 필요한 자양분을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로 문제에서만 양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제일 이해 못했던 게 저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편해요. 낯선 사람을 만나도 금방 얘기하고 근데 우리 애는 집에 낯선 사람이 오면 방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누구랑 어떤 이모랑 밥 먹기로 했었는데 그 이모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나오거나 누굴 데리고 나오면 얘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저 이모하고만 밥 먹는다 그러고 난 그 이모는 아는 이모인데 그 이모가 딴 이모를 또 데리고 나왔으면 엄마 밥을 그렇게 힘들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아니 무슨 그 사람이 널 잡아먹냐. 무섭지도 않고 다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알아두면 고마운 줄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나는 그 심정 이해한다. 저도 이해가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어머 그러니 그럼 너가 우리 애를 좀 만나봐라. 내가 정말 걱정하는 건 얘가 나중에 대인기피증이 오거나 사교 생활을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거는 아니야. 그래서 얘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도 또 엄마가 그렇게 낯선 사람을 데려오거나 이러는 것은 이런 면에서 너한테 도움도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럴 때는 네가 엄마 나는 이런 사람은 좀 힘들고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미리 말을 해라.